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가 4시에 2시에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남았죠. 이뤄지게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법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무죄인 거죠. 당연히 무죄. 당연히 무죄죠. 사람의 기억을 처벌할 수도 없고, 특히나 뭐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죠. 허경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허경영 한 근데 번.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뭐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상당한 정말 악의적인 그런 내용을 으로 후보를 비방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뭐 역사상 있었던 일이 없는 거고요.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부장 판사 한 명이 이제 배석을 데리고 판단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번 네.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등 재판부로서 판사 개별이 다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지만이 네. 이렇게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렇게 빨리 선고됐다는 것은 이게 3명의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렇게 빠른 기일 동안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오히려 무죄나 아니면 적어도 그 징역형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선고일을 잡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뭐 대법원장이 633 그 기일을 지켜라 하더라도 판사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법원장의 말을 따를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의무 자체가 없고 지금 또 재판 구성을 보면 예. 뭐 이런 위에나 보수 쪽 이런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그들이 조금 정치적 고려를 한다 손 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왔다는 것 자체가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이걸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거다. 이렇게 기일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길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명이 이제 1심을 동의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헌재의 모습처럼 이렇게 판결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었을 건데 만약에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라면 네. 근데 정상적인 법리적으로 봤을 때 1심을 따라가기가 워낙 어렵다는 게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쟁점이 2개 아닙니까? 고 김문기 씨 그렇죠. 아는 네. 문제, 골프 문제죠. 네. 골프 문제. 그거는 이제 백현동 문제인데. 골프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검찰에 분명히 성명을 했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속에 그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없는데 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성명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보고 또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행위나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박받았다라는 느낌을 얘기한 거고 네. 실제로는 그 협박을 했다라는 제3자의 그러니까 국토부의 얘기를 한 건데 정부와 그것도 사실관계상 맞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 구성될 수도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위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판부에서 지적을 했었고 당연히 뭐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뭐 궤변을 들어놓고 오히려 전부 다 허위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을 보고 나서 네. 재판부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오히려 1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3명의 그 재판사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기일을 빨리 잡은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100번 양보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그게 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실 피선고가 박탈까지 가는 상황이 돼서 1심만 보면 이게 참 너무나 이 사안을 가지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가 있느냐. 1심에서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2심에서도 똑같이 네.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끝까지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이걸 박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세게 하는 걸 보니까 검찰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예. 명분과 형식을 지켜가면서 그 검찰 독재 이제 윤석열을 비호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은 뭐 막갑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재명을 강한 것 어떻게든 같아요. 주저앉히고 예. 뭐 김성훈 차장 풀어주고 뭐 영장도 안 치고 즉시항고도 안 하고 즉시항고도 안 하는 거 보면 아 이제는 그냥 막가파로 우리는 대놓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 집단이다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연 구형했다라는 게 뭐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예. 이미 검찰에 대한 검찰의 조직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그들은 무슨 뭐 공익을 위하거나 정의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위하기 위한 조직임이 이제는 대놓고 이제 행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2년을 구형하든 100년을 구형하든 그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재판부가 어떤 현명을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뭐 교유 행위 네, 그거 전 처음 들어봐.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고 많은 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는 교우행인 줄 알았어요. 교우 관계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근데 교유라는 단어를 창조해서 한 건데 예. 뭐 이제는 뭐 검찰을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이미 뭐 국민들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어떻게든 껴 맞춰가지고 네. 가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찰의 일심은 입맛대로 그렇죠. 네. 판시를 내리고 이게 지금 이어져 왔는데 근데 이심이 그렇게 이심에서는-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 판사 경력도 오래되신 분들이고 네. 당연히 1심 판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렇게 세게 주장했을 때 거기에 딸려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기현 판사 같이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상급심 법원 판사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종국적이고 내 판단이 맞고 상급심이 나랑 판단을 달리 한다면 오히려 네. 판사의 자존심이라며 상급심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야 그게 재판장으로서 그 국민의 삶과 그것을 책임지는 네. 재판부로서 당연한 사명감이고 선명의식인데 네. 어떤 판사가 아 나는 그냥 허투루 할 테니까 상급심에서 판단 받아보세요 이런 판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게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1심 판사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게 한다 검찰 주장에 넘어갔었다 치더라도 네. 2심 재판부는 저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네. 좀 우리가 잘 지켜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와 아니 더 나가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이렇게 연계돼서는 안 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미루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예.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도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 3월 26일 이 얘기를 할 때 네. 야, 그때까지 헌재가 어떻게 끌까? 끄는 게 말이 돼?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와 가지고 또 4월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연계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고요. 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조금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렇게 혼란이 부추겨지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후에 좀 개선되고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 신뢰가 많이 지금 손상된 상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네. 결론이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긴 한데 예. 그렇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명백한 거니까요. 저희가 네. 조금 더 이재명 대표 판단을 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광화문 천막당사 모습을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잠시 뒤 이 천막당사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 순서가 되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당사까지 칠 정도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민주당이 도부행진과 천막당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계속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이재명 대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참 방탄복을 입고 이 서울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는 이 상황, 참 이게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습 지금 뭐 자체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뭐 천막 당사만 못
보다도 뭐 뭘 더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천막장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더 강하게 싸워 나가겠다라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언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될지 아니면은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발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발언하게 될지 이재명 대표 발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건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국이 헬기, 인력, 산불 진화 차량 이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건조한 기후, 강풍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산불, 또 강릉 울진 2022년 산불에 이은 세 번째 큰 규모의 산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소방당국이 또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계시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추경 편성을 합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30일에 열리는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급이 오르고 월급이 올라도 물가 이자 부담 때문에 각종 비용만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주머니가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데다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분 중에 7분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고통을 덜고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장에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따뜻한 방에서 호의호식하는 고위 관료들이 느낌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를 제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기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이 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의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게 위헌 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게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 하향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의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거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왜 싸움 나게 만듭니까?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계엄 100일의 대가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청구서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가 20만 개가 추가 폐업했습니다. 2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거죠. 뭐 종업원까지 하면 더 많겠죠.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인 하락, 세수 결손, 뭐 신용 등급 비상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죠.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룹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랍니다. 이게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 최고위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뭐 오늘 이제 이따가 선고도 있겠지만은 오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은 좀 절절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헌재를 향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이 내란 수계가 돌아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 계엄, 내란 면허증을 주는 셈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경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네, 조금 더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리가 비판은 좀 삼가하자라는 기조가 있었어요. 그게 네. 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또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고길 마저 잡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그 한계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 지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우리 민주당도 더 비상한 각오로 예. 좀 대응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하고 있고,